저희 웹퍼는 백엔드를 담당하신 17기 배종진 회원님과 프론트엔드를 담당한 저 18기 김서영, 그리고 18기 최진영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왜 웹퍼를 기획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브라우저, 즉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등을 통해서 제공되어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사이트들과 페이지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요. 뭔가 필요한 정보라서 닫지 못하고 쌓아뒀던 탭, 이걸 다 북마크 해놓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창을 닫았다가 필요할 때 또 찾아서 열기에도 너무 번거로우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슬랙과 같은 곳에서 지난번에 봤던 그 글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밀려 올라가 버렸거나, 나중에 또 봐야지 하고 나에게 보내는 카톡으로 링크들을 저장해 놓고도 잊어버리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렇게 우리가 겪는 불편함으로부터 저희는 유튜브 동영상, 블로그,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 구입하고 싶은 상품 등의 정보가 담긴 이 페이지들, 즉 URL들을 가지런히 모으고 간편하고 가볍게 관리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웹페이지들을 한 번에 담아줄 나만의 소중한 상자, 웹사이트 스크래핑을 이용한 나만의 URL 아카이브 어플리케이션인 웹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이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에 앞서 어떻게 요구사항을 정리했는지에 대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화상회의를 하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UI 디자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했고, 뿐만 아니라 기능적 및 비기능적 요구사항도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명세화해서 3명의 팀원들이 같은 청사진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설계를 진행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 팀은 도메인 모델에 기반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엔티티를 그림으로 표현한 ERD, 즉 엔티티 릴레이션 다이어그램을 설계했고, 다음은 구글 오스 API를 사용한 인증을 시간 순서대로 표현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원하는 뷰로 보여주기에 적절하도록 리액트 컴포넌트를 설계하고, 데이터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리덕스 데이터룸을 설계했습니다. 구상한 설계를 기반으로 저희 웹포가 구성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발표했던 으쌰으쌰 팀처럼 클라이언트 서버와 API 서버를 분리해서 두었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화면을 제공하는 이 리액트 서버는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면 각각 스프링 부트 서버와 퍼페티어 서버에게 요청을 보내고, 스프링 부트로 API 서버를 만들어 사용자를 식별하는 인증 절차를 위해 자체 발급 토큰을 사용하고, 또 리액트에서 요청한 대로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거나 꺼내서 보여줍니다. 퍼페티어 서버는 리액트 서버가 전달해주는 URL을 분석해서 필요한 정보들만 처리해서 다시 리액트 단에게 보내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HTTP 프로토콜로 AJAX 통신을 합니다. 이 중에는 조금 생소하실 퍼페티어 서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퍼페티어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노드 모듈 중에 하나입니다. npm 인스톨 퍼페티어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UI 없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헤드레스 브라우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이언트 서버로부터 받은 URL을 가지고 UI가 없는 브라우저를 통해 그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는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그 퍼페티어 서버가 모듈을 이용해서 직접 이런 그 페이지에 접근을 해서 접속한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스크랩해올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럼 이제 설명은 충분한 것 같으니까 시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웹퍼.net URL 치고 이렇게 구글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로그인을 하신 분은 이렇게 디렉토리가 하나도 없을 텐데요. 가운데 폴더 버튼을 누르시면 디렉토리 생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총 4가지 속성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저는 일단 유튜브 타입의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폴더가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튜브 페이지를 스크랩 해볼게요. 두고두고 또 들을 것 같은 유튜브 노래 링크를 하나 복사해 와서 컴포넌트를 클릭하면 URL 창이 나옵니다. 저기에 입력을 해서 크리에이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컴포넌트가 생성이 되고, 이미지를 누르면 해당 페이지 창이 새로 켜지게 됩니다. 방금 보여드린 건 URL 직접 입력했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스크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영상이 있을 때 바로바로 링크를 드래그 앤 드랍 하기만 하면 더 쉽고 빠르게
컴포넌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유튜브 말고 다른 카테고리들의 사용 예시도 보여드릴게요. 예시로 디렉토리를 몇 개 더 만들어 놓았어요.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를 펼치면 만들어 놓은 파일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스크립트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얼마든지 옆에 폴더 안에 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도움되는 자료 모음이라는 폴더와 그 밑에 블로그 카테고리로 여러 하위 폴더들을 만들어 놨어요. 보고 계시는 블로그 카테고리는 썸네일과 함께 어떤 정보글인지 디스크리션을 함께 가져와서 어떤 글이었는지 더 쉽게 기억나게 해줍니다. 예시로 우리 에코노 슬랙에 있는 게시글들을 가져와서 저장해봤습니다. 이렇게 저장해준다면 유용한 정보들을 여러 번 보기가 쉬워지겠네요. 다음은 위시리스트라는 카테고리와 그 스크랩들을 보여드릴게요. 위시리스트는 좀 더 쇼핑에 관련된 정보들, 즉 가격이나 구매처, 배송 정보 등을 스크랩해옵니다. 이렇게 폴더 안에 내가 사고 싶은 물건들을 쇼핑몰 여기저기에서 긁어와 모아두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물건을 사기 위해 여러 쇼핑몰의 정보를 한데 모아서 비교하면서 구매하기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전 페이지로 네. 네, 이렇게 스크랩을 긁어와서 디스크립션에 간단한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이 쇼핑몰은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점이 나쁜지 이렇게 정리하면서 비교 구매를 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해놓은 메모가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모든 링크들의 정보가 완벽하게 스크랩 해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웹페이지에 HTML들이 그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가 쇼핑몰마다 또 사이트마다 다를 수도 있고, 또 설명해드린 퍼페티어와 같은 모듈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소스 코드 다운받는 걸 금지해 놓은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이렇게 직접 수정해서 보기에 더 예쁜 스크랩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위시리스트 컴포넌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이시는 자주 가는 사이트는 포털 타입의 디렉토리인데요. 제가 자주 가는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레퍼런스 사이트들을 저장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PPT를 만들거나 웹페이지를 꾸밀 때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들을 저장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서 폴더가 점점 많아지다 보면 내가 무슨 링크들을 스크랩해야 하는지 잊기도 하고 다음에 꼭 봐야지 하고 저장해 놓은 링크들도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 페이지를 들어가면은 내가 만든 디렉토리들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골라서 보여줍니다. 웹퍼에 접속했을 때 내가 잊고 있었던 참고 글들을 볼 수도 있겠네요.